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가평의 농가들은 때 아닌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멧돼지와 고라니가 고구마와 옥수수 같은 농작물들을 마구 먹어치우고 있고요. 산까치라든가 까마귀가 또 떼를 지어서 몰아다니면서 포도라든지 사과, 이 당도가 높은 것들을 특히 쪼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가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들이요, 이 천적인 매 울음소리를 내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긴 한데 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습격을 받는 농가들은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에 농가에서는 직접 야생동물을 잡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915톤, 과일과채 1,165톤, 일반 채소 6,350톤 들어왔습니다. 총 9,43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532톤 정도 적은 물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배추 반입 물량도 보시죠. 1,1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7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한 39톤 정도 더 적게 들어온 상황이죠.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알아보겠습니다. 8,580원이고요. 최고가는 11,800원, 최저가는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9,346원이었는데요. 오늘은 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한 766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죠. 9월 15일 1,593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 후로 9월 17일 같은 경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000원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래도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8,58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무 보겠습니다. 768.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028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적은 물량입니다. 259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24,77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7,800원, 최저가는 22,30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24,772원, 어제는 27,4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좋죠? 4,032원 상승했네요. 24,772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9월 18일 19,841원의 시세를 형성하면서요.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2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시금치 보겠습니다. 12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8.2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40.36톤 정도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평균가 25,420원이고요. 최고가는 28,500원, 최저가는 23,500원이었습니다. 어제 23,000원대였는데 오늘은 25,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1,653원 더 상승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9월 15일 31,000원대까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가격대 9월 16일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다음 날 떨어졌습니다. 21,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25,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파 보겠습니다. 490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88.2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1.76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평균가 보죠. 2,53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880원, 최저가는 2,32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2,623원, 오늘은 2,53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오늘 93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9월 17일 3,165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53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깐쪽파 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43,67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35,672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43,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좋죠? 8,006원 상승했습니다. 깐쪽파 최근 7일, 이번엔 최고가를 보도록 하죠. 9월 14일 82,000원대까지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42,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힘을 내주면서 52,000원까지는 회복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간격 차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좋음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22일 같은 경우는 79,000원대 시세를 형성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았고요. 8월 27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더 좋긴 했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올해 시세가 더 좋다, 이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4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올해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깐쪽파입니다. 충남 아산시 37,777원, 충남 예산군이 30,298원, 충남 당진군이 34,52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지역이 서천군이었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68,000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서천군이었습니다. 44,46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죠. 미나리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67.4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4.29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13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미나리 4kg 상품 평균가 18,865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27,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18,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8,187원 더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네요. 미나리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역시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18,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비슷한 가격대를 9월 18일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19일 3만 원대까지 올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이번에는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간격 차이가 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가 좀 더 좋은 시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22일 같은 경우 36,000원대 시세를 형성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격대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3일 같은 경우 간격이 조금 좁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은 편인 건 맞습니다. 자, 9월 20일 어제보다 약 3,000원 정도 오른 것 같죠? 18,000원대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보다 역시나 시세는 더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미나리입니다. 경기 시흥시가 13,148원을 기록했고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12,955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14,879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부천시 원미구였습니다. 26,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흥시가 2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가 보시죠. 역시나 부천시 원미구가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4,879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또 연결해 봐야겠죠? 생생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와, 정말 지금 나와 있는 이 가락동은요,
정말 곳곳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농산물들을 사기 위해서 이곳으로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전해드릴 오늘의 경매 상황은요, 바로 미나리에 대한 소식인데요.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미나리, 그 향에 취한 남자 우리 경매사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와, 지금 한쪽에서 계속 경매 중인데 저기 어떤 경매요? 채소 일반 채소 경매입니다. 채소 경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몇 시에 시작이죠? 9시 반 경매입니다. 9시 반.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가락동을 지금 미나리가 어딨지 하고 찾아 헤맸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들어오는 시간대가 교통이 밀려가지고 좀 늦습니다. 네. 가장 바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락동 분위기 좀 어때요? 네. 오늘 지금 가락시장에 한 바퀴 뺑 돌면 차로 돌면은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반, 거의 많게는 한 3시간까지도 걸립니다. 맞습니다. 예. 한 10분, 20분이면 될 걸 정말 1시간 가까이. 그만큼 정말 트럭마다 가득가득 우리 농산물들이 이거 가락동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나리가 추석하고는 좀 별개의 작물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요? 예. 추석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어제 들어온 양이 한 23톤, 네, 포대가 한 5톤 들어왔고요. 네. 박스가 한 18톤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양이면은 말 그대로 전주에 비해서 꽤 많은 좀 양이 좀 소폭 예. 상승한 거죠? 한 전주에 비해서 25%에서 한 30% 정도 물량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 증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경매 상황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한쪽에서 계속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좀 들리시나요? 그 경매사님들의 그 추임새 있잖아요. 예, 우리 경매사님은 미나리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자, 하이다 그럽니다. 하이다 하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하이가 좀 높다는 네.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조금 높여달라 해서 하이다로 그냥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미나리 하이다 경매 상황 어땠나요? 네. 어제 미나리 되면 조금 시세가 올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올랐어요? 네. 한 15,000원까지는 올랐습니다. 10,000원에서. 사실 보면은 지금 반입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추석 또 대목을 맞이해서. 근데 반입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조금 떨어질 법도 한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매사님의 하이다 추임새 때문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만큼 명절 대목 때 되면은 물김치나 그다음에 탕류로 해서 식자재 납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재고량은 좀 없는 상태예요? 반출량이 좀 어떤가요? 재고는 박스는 조금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포대는 어제 좀 딸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예. 네. 말 그대로 조금 남은 것도 오늘 다 이제 소진이 될 텐데요. 예.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사실 미나리 하면 저는 향에 취하고 아삭한 식감에 취한다고 하는데 경매사님 좋은 미나리를 좀 한눈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네.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대공이 걷고 45cm에서 한 50cm 정도 길이를 가지면 되고요. 마디가 또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대미나리 단미다리 같은 경우는 단미다리도 마찬가지로 대공이 좀 걷고 대신에 길이가 한 75cm에서 85cm 정도 그 길이 정도 되면은 최고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디가 없어야 되고. 네, 좋은 미나리 설명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말 그대로 제가 잘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출하 시에 좀 꼼꼼히 점검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 예. 산지에서 좀 어떤 좀 주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속박이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량이 좀 정식 중량이 4kg거든요. 4kg가 박스에 담아져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시세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뭐 속박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좀 크기대로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이렇게 선별을 해야만이 또 제가 또 잘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절 앞두고 이제 고향 뭐 내려가실 준비하실 거잖아요, 경매사님. 네. 어디신가요, 고향이요? 네.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이에요. 예. 무안에 뭐 유명하죠? 고구마, 양파. 양파하고 네. 옛날에는 고구마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양파가 최고입니다. 양파. 미나리는 그쪽은 안 나나요? 미나리는 옆 동네 나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옆 동네에서 난다고 합니다. 자, 고향 가실 때 뭐 좀 부모님 위해서 뭐 선물 준비하셨어요? 저는 과일 좀 사고 가려고 과일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팁을 드릴까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건 과일 옆에
딱 봉투 하나 챙겨가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오늘 또 이렇게 미나리 경매상까지 짚어주셨는데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락동에서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미나리에 대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의 취임새처럼요, 하이다를 외친다면은 농가에서 제값 잘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의 에너지 이경화 팜캐스터였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추석맞이 채소 수급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가락 공판장 송충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방송 계속하면서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앞으로 정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죠. 자, 작년 추석과 좀 비교했을 때 올해 추석 같은 경우 좀 반입량이 어떤가요? 지금 기상 악화 영향으로 네. 가래시장 채소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해 가지고 약 5%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성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들은 주로 어떤 채소들을 좀 손꼽을 수 있습니까? 추석 명절 성수품목은 이제 무배추, 그리고 버섯류, 고구마, 호박, 당근, 미나리,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미나리도 추석 성수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나리는 이제 그 김치 양념용, 그다음에 물김치에 좀 쓰이고요. 그리고 대단히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탕류 소비가 많아가지고 그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는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30.8% 반입량이 감소하였고 4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70% 상승된 만원 중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나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뤘던 집중관리 품목, 배추와 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궁금한데 각각의 이 반입 물량이라든지 가격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 배추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해 갖고 6.7%, 무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배추 경락 가격은 10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15.3% 하락된 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 경락 가격은 20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50% 상승된 2만 원 초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배추는 15.3% 정도 하락을 했고 또 무 같은 경우는 50% 상승세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지금 배추의 경우에는 9월 초까지 반입되는 고랭지 배추가 7, 8월 달에 좀 기상 악화로 반입량이 감소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9월 중하순에 반입되는 고랭지 배추는 이제 평년과 작황이 비슷하였고 전년보다는 낮고 평년과는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무 경우에는 9월에 반입되는 고랭지 무의 파종기 저온 현상과 그리고 생육기 폭염과 집중호우로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반입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작년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추석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배추와 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품목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지금 쌈채류, 오이, 호박, 고구마, 버섯류 등이 지금 평소보다 많이 반입됐고요. 전년 추석 동기간보다 약 10에서 20% 증가된 물량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품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품목도 짚어주시죠. 예, 그 지난주 대비 그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품목은 양파, 양배추, 피망, 풋고추, 당근 등이 있고요. 전년 동기간보다 반입 물량이 지금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락한 품목도 있겠죠. 네. 예, 하락은 앞말에 좀 반입량이 많은 호박, 오이, 쌈채류 등에서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요. 기상 여건 악화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여 재배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인 저기
피망, 풋고추, 이제 당근 등을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도매시장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도매시장 거래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 채소의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요. 오늘과 내일 저녁까지는 추석 연휴 도매시장 휴장 관계로 반입 물량이 지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예. 네. 그리고 9월 26일 저녁부터 채소 경매를 시작하니까 농어민과 소비자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농가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가 끝은 아니니까요. 올해는 좀 안 좋았지만 내년에도 더 좋은 품질의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가락동 365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추석 성수품의 도매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5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91.6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는 133.3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배입니다. 7.5kg 상품 기준인데요. 평균가는 33,311원, 최고가는 35,000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34,278원이었는데요. 오늘은 33,311원, 어제보다는 약 4,0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kg 상품 기준, 9월 18일 때는 39,000원대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약 4,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35,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가입니다. 전년도 7일과 올해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9월 19일에는 34,27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은 33,3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인데요. 전체 반입 물량은 356.9톤이고요. 어제는 약 332톤, 어제에 비해서는 24.16톤 증가했습니다. 포도, 그중에서도 캠벨얼리 품종이고요.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3,35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1,703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650원 상승했습니다. 23,353원이고요.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인데요. 9월 14일 때 2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7,000원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2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때 16,4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9월 13일까지는 이어졌고요. 13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오늘은 23,353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67.32톤이고요. 어제는 58톤 정도 들어왔고 어제에 비해서는 8.569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하우스 감귤 3kg 상품 평균가는 21,508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1,184원이었고요. 오늘은 21,508원, 어제에 비해서는 324원 상승했습니다. 3kg 상품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8일에 22,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오늘까지 22,000원, 계속해서 2만 원대 초반 최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우스 감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출하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5일은 2776원에 거래됐고요. 오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21,50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단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75.99톤이고요. 어제는 71.5톤, 어제에 비해서는 4.49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단감 중에서도 서촌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589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2,679원이었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3,09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인데요. 9월 15일 때는 5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단감 서촌 최근 7일 최고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9월 20일 오늘은 2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와 올해 가격을 보면서 올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히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죠. 특히나 9월 17일 같은 경우는 38,952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은 19,589원,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가격을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입니다. 대추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3.21톤이고요. 어제는 11.67톤, 어제에 비해서는 1.537톤 증가했습니다. 생대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236원이고요. 어제는 평균가가 48,258원이었습니다. 오늘은 47,236원, 어제에 비해서는 약 1,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1,022원 하락했고요.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4일 때 35,03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9월 19일 어제는 48,000원대,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높은 가격 47,236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감 약시입니다. 5kg 상품 평균가는 11,66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3,430원이었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770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 사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전체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전체 반입 물량은 231.9톤이고요. 어제는 285톤 정도 들어왔고 어제에 비해서는 반입량이 53.21톤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사과 중에서 홍로 품종이고요.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895원이고요. 어제 평균가는 36,681원이었습니다. 오늘은 32,895원, 어제에 비해서는 3,78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5kg 상품 기준 14일 때는 4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20일 오늘은 약 8,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32,895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7일 이 최고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가격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로 가격, 특히나 14일 때는 53,000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났고요.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45,000원의 최고가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죠. 충북 충주시 24,633원, 전북 장수군 15,920원, 충북 괴산군 34,912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괴산군이 최고가 75,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괴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4,912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사과의 경매 상황, 경매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호 팜캐스터 노현지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노현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벽 시간 이루어진 아주 따끈따끈한 과일 경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과일은요, 바로 제 의상처럼 붉은 빛을 내는 과일인데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자, 올해 냉해와 폭염, 태풍까지 이겨내고 더욱더 그 빨간 자태를 드러낸 사과입니다. 추석 선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새콤달콤한 사과 경매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경매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빨간 사과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추석을 맞아서 역시 인기 있는 과일하면은 이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사과 품종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추석에는 이 홍로 품종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요.
모양이 예쁘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게 난 이런 사과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가요 굉장히 색깔도 예쁘지만 이 크기도 또 엄청납니다. 네. 좀 살짝 비교를 해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얼굴보다 살짝 큰데요. 네, 이런 좋은 품질의 사과만 좀 출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현재 시장에 입고되고 있는 사과의 품질은 어떤가요? 올해 지금 뭐 태풍은 무난히 그나마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이 8월 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열과라든지 착색 불량 이런 사과들이 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입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반입량은 뭐 지난주에 하루에 평균 한 15,000박스 정도? 근데 이번 주는 한 7, 8천에서 만 한 2, 3천 박스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출하량이 좀 많이 준 네, 거네요. 조금 준 편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사과가 많이 입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경매 상황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뭐 가격은 특품 위주로 주 시세가 형성이 되고요.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상품들은 좀 많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특품 시세는 한 7, 8만 원 선에 유지가 됐고요. 상품은 한 2, 3만 원대. 그리고 특히 중소가는 이 선물 수요가 늘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돼서 뭐 만 원대 중후반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다 보니 선물용으로 이 대과를 선호하시는 분이 참 많으셔서 그에 비해서 중소가의 판매량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고 상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선물용 유지다 보니까 네. 대과는 지금 재고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중소가는 그래도 조금씩 재고들이 쌓이는 편입니다. 네. 중소가가 좀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활한 좀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과 경매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본격적인 경매는 뭐 21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경매는 22일까지인데 그래도 21일까지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매가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우리 농가에서도 내일까지는 출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출하를 앞두고 우리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품위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작업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쭙하자면 이 너무 시세에 연연해서 출하하는 것보다 제 숙기에 맞춰서 선별 포장을 해서 출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소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소비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추석이 끝난 이후에는 홍로 출하는 종료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중생종인 신나는 소이터, 요가, 야다가 품질들이 출하되거든요. 근데 이 사과들도 원래 전체적으로 작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출하량은 좀 감소할 것 같아서 소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과 경매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과 경매 상황 알아봤고요. 추석 이후에 소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소비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농가들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 경매 상황 전해드린 팜캐스터 노현지였습니다. 사과가 정말 빨갛고 맛있고 네. 예쁠 것 같습니다.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비롯해서 추석맞이 전체적으로 과일 수급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충호 본부장과 짚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과일 도매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가락시장 택배 취급일이 종료돼 가지고요. 선물용으로 지금 많이 거래되는 사과, 배, 감귤 등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성수학 시기에 있는 포도, 복숭아, 약시 등은 정상적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으나 가격이 지난주보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이 채소 반입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과일 같은 경우도 저 추석 성수 품목인 사과하고 배가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가락시장 과일 총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한 17.3%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과와 배 작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송충호 본부장이 짚어줬고요. 그러면 두 품목이 전년 추석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과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8.3%, 배 반입량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46.9%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입 물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사과와 배 가격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경락 가격의 경우 품목별로 지금 가격 편차가 심한데요. 네. 그 사과 5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56.8%, 배는 7.5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74% 높게 지금 형성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품 기준은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 약 5에서 10%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사과와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사과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추석 성수품 과일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제수용품을 많이 나가는 단감, 곶감, 그 대추,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감귤, 메론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시식용으로는 이제 포도와 복숭아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 중에서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 작황기 기상 악화 영향으로 이 반입량이 감소해가지고 과일 대부분이 품목에서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또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맞아요. 있다고 네. 하거든요. 어떤 품목들이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까? 이제 감귤하고 대추 등이 좀 미미하게 지금 하락했는데요. 감귤의 경우에는 작황기에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물량이 지금 반입되었고요. 대추의 경우에는 좀 무더운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좋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참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과일 농가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일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 소비가 많은 이제 사과와 배 농가들이 생산량은 감소하고 품위별 가격 편차가 심해서 크게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과일 농가들입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과 농가가 있다고 해서 연결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빨리 연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감기 걸리셨습니까? 아니, 저 목이 좀 가라앉아서 그래요. 네, 환절기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구 사과가 도매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유, 좀 쑥스럽죠. 뭐 좋은 가격을 받고 있긴 했는데 좀 쑥스러워요. 처음 받아보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뭐 최고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례지만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13일 날 5kg 기준 8만 원. 네. 19일에는 9만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사과 한 개당 평균 가격이 6,900원 정도 됩니다. 오, 그렇군요. 이 경락가를 저희가 쭉 짚어보는데 5kg 기준에 했을 때 대략 뭐 한 3, 4만 원 정도 하면은 평균가라고 짚을 수가 있는데 8, 9만 원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양구 사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예, 올해 그 고온과 냉해 피해로 전국적으로 좀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양구 지역에는 좀 그 38도 이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온 피해가 좀 적습니다. 좀 자연 조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온 피해가 좀 적어갖고 예예. 상품성이 좀 적게 있었고 또 고온 피해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고온 피해 개선제 약제를 좀 미리 방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좋은 사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영상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뭐 자연 조건이 뒷받침해주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요. 올해 선별 과정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좋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올해 그 공선장이 생기면서 선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양구 사과는 대구나 경북 여느 지역에 비해 갖고 좀 적거든요, 생산량이. 네. 이게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직접 가정에서 그 선별을 해갖고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그 지난 14일부터 사과 선별 라인이 생겨갖고 채통산 장비로 당도와 과중, 색채, 모양까지도 모든 거를 거쳐서 이 자동 선별이 되니까는 품질이 상당히 우수해졌어요. 네. 최근에 그 대형마트, 대형 유통사들,
그쪽에서 이제 그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는 비파게 이 선별기가 없으면은 이 계약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선별장을 군에서 그 져갖고 출하 행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뭐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예, 또 양구로 사과 농사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기온이 좀 얕다 보니까는 뭐 1호상 높고 그러니까는 저 밑에 지역 사람들이 사과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여기 콘초사과 영농조합법인에도 한 30% 정도가 귀농해서 이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사과 농사 계속해서 쭉 지으실 거잖아요. 예, 네,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계획이라고 그러는 건 뭐 어차피 여기 사과가 좀 품질이 우수하니 좀 여느 데보다 좀 나니까는 앞으로도 소비자 입맛에 맞는 농사를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대가를 좀 바라봐야죠. 네, 이 품질 좋은 양구사과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양구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특별히 추석 선물로 좀 인기가 많은 과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짚어보죠. 예, 이게 다양한 그 소포장 상품 개발과 그다음에 적정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감귤하고 메론 등이 지금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게 좀 큰 과일보다는 중소과 과일이 많이 생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을 이용해서 이 중소과 과일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도 다과용으로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지금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렇군요. 상품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추석 이후에 출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상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이후부터는 과일 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농가의 어려움도 크지만 구매하신 중도매 사장님들도 좀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구매가 추석 이후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농가가 키운 과일들 정말 예쁘고 맛있고요. 우리 농가가 키운 채소들 건강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매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성수품 농산물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5,920원입니다. 최고가는 7,5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한 92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네요.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3,515원,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는 1,8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4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평균가도 보죠. 1,119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7,330원이었습니다. 13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네요. 시금치 1kg 상품 평균가 13,709원입니다. 최고가는 21,380원, 최저가는 9,5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12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평균가 1,831원, 최고가는 2,990원, 최저가는 1,280원을 기록했습니다. 287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느타리 버섯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평균가 1,319원, 최고가는 1,980원, 최저가는 750원에 판매됐습니다. 59원 상승한 가격 1,319원에 판매됐네요. 포도 캔베럴리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평균가는 6,382원,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19원 정도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사과, 홍로 10개 상품 평균가입니다. 26,853원,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15,7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2원 상승한 가격 26,853원에 판매됐습니다. 배 신고 10개 상품 평균 가도 보자 35,25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는 25,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4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소매가 상황도 짚어봤고요. 사실 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반응도 참 중요하겠죠. 추석을 앞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지금 가장 분주한 곳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팜캐스터가 나가 있거든요. 노현지 팜캐스터 불러보도록 하죠. 노현지 팜캐스터.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팜캐스터 노현지입니다. 제가 자리를 이동한 이곳은요, 바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유 전통시장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매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먹거리 풍부하고요, 또 싱싱한 과일과 채소, 또 생선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장 보고 계신데 네, 네. 어떤 거 구매하러 나오신 건가요? 가지하고 호박 나물 종류 좀 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네네. 그 용품들 많이 사러 나오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은 재래시장이 더 싸고 아무래도 물건 고르는 폭도 넓고 또 신선하고 그러니까 많이 마트보다는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오죠. 이럴 때는. 네. 네. 지금 한아름 지금 채소를 들고 계신데 네네네. 어떻게 품질이나 가격 만족하시나요? 네, 좀 보니까 싱싱하고 가격도 생각해보던 것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많이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요?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생각했던 네.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네. 많이 내려갔다고 네,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네. 어머니 우리 재래시장 매력이 뭘까요? 아무래도 물건 가짓수도 많고 싱싱하고 이제 저렴하다는 거. 네, 그리고 상인분들 친절하시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올 때마다 편해서. 네. 상인분들도- 또 정이 있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정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네. 물건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의 표정들이요.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 네. 사는 아주 먹과 맛이 나는 재래시장입니다. 어머니 네. 그 추석 준비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민분 만나봤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소비자의 입장이고요. 우리 상인의 입장은 또 어떤지 우리 상인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좋죠. 아무래도 대목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주시니까 매출도 뛰고 기분도 좋고 한가히 기분 납니다 지금. 네. 네.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채소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채소 가격 어떤지 궁금해요. 많이 비쌌었죠. 왜냐면은 요전에 그 폭염이라든가 장마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된 상태예요 지금.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머님들이 야채 가격을 물어보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50% 절반 정도 가격이 하락된 상태인데도 실감을 못하세요. 많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비싸다고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네. 장바구니가. 사장님 잠시만요. 자, 제가 잘못 들었나요? 50%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네. 50%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예. 네, 우리 어머님도 사실 추석에는 좀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나가기 좀 두렵다들 하시는데 50% 하락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워낙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야채 자체가 많이 힘들어서 다 없다시피 했어요. 없다시피 하다가 이제 추석을 맞다가 날씨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야채 쏟아지는 양이 많아지죠. 어머님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씀씀이가 작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잘 크니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세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대는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바로 이 재래시장으로 달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과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추석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상승한 채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배추가 많이 비싸죠. 전년 비해서 올해 무배추 수확량이 많이 작기 때문에 무배추는 상승폭이 좀 심하게 올라갔어요. 오르고 나머지 품목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전년 대비 비슷한 가격대로다가 가는 것 같고 시금치라든가 일반적인 거는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어떤 품목들을 가장 많이 찾고 계세요? 명절이 끼다 보니까 이제 차례상 위주로다가 해서 뭐 시금치라든가 느타리, 꼬지용,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차례상 위주로다 해서 장바구니를 채워 들어가시죠. 차례상 위주로 많이들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담 없이 여러분들 재래시장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50% 이상이 하락했다고 하니까요. 걱정 없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유 재래시장의 상인 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 수유 재래시장 상인회장 노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같은 도시라서 또 친근감이 있네요. 예,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수유 재래시장 와보니까요.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네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희 시장이 3개 시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수유 재래시장, 수유 전통시장, 수유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강북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이죠. 네. 와, 3개 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번 오시면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 시장은 다른 조그만 이렇게 재래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품목도 다양하고 합니다. 네. 볼거리도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죠. 네, 평상시에 비해서 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2, 3만 명 정도, 평일에는 그런데 이제 명절 대목 때는 거의 많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 지금 그렇지만은 만약에 대목도에 되면은 저희 이 길이 꽉 찹니다. 고객으로. 사실 또 그게 재미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구획 정리가 또 역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장은 지금 한 10년 전에 이제 아케트를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쇼핑하기 편하게 저희가 질서도 네. 잘 지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마트가요 추석 기간에는 문을 닫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재래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수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영업을 하게 되나요? 저희 시장은 명절 바로 전날까지 23일 날까지 영업을 합니다. 네네. 네, 23일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 재래시장 많이 찾아달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수유 재래시장은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주차장도 다 안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은 마트보다 30-40% 더 싸고요. 품질도 좋고 싱싱한 야채, 생선, 과일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장보기가 두렵다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참 많으신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오시면은요, 아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또 생선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까지 수유 재래시장에서 팜캐스터 노현지였습니다. 네, 수유 전통시장에서 노현지 팜캐스터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저도 이 옆에 있는 영천시장 자주 가는데 네. 갈 때마다 정이 넘치고 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송충호 본부장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 채소와 과일을 또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일이 맛있다, 어떤 채소가 좋다 이런 팁 좀 전해주세요. 되게 간단한데요. 채소 같은 경우는 신선 여부를 좀 따지고 네. 과일의 경우에는 좀 겉모양을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좀 어두운 빨간색보다는 좀 밝은 느낌의 것을 고르시고 꼭지에 좀 푸른 빛이 도는 것이 좀 싱싱합니다.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좀 송이가 크고 알이 많이 맺힌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예. 송이가 클수록 안에 맺힌 알맹이들이 맛이 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서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국내에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비싸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장 상황 들어보니까 많이 싸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상 우리나라 농산물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좀 차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축산물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겠죠? 도매가와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축산물이죠. 소, 돼지를 비롯해서 이 도매가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한우입니다. 전체 경락 두수입니다. 수요일 기준 2,738도 들어왔고요. 화요일은 3,050도 들어왔는데 화요일에 비해서는 10.2% 상승했습니다. 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입니다. 전국 경매 가격이고요. 수요일 1,81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1.1% 하락했네요. 거새우 지육 100g 수요일 1,911원에 거래됐고요. 화요일에 비해서는 0.7% 하락했습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1,260원에 거래됐고요. 1.9%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 유구 지육 100g 기준이고요. 수요일 1,07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돼지입니다. 지육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수요일에 4,41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0.1% 하락했습니다. 육개 킬로그램 기준 2,710원에 거래됐고요. 전일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도매 가격 이어서 달걀입니다. 특란 10개 기준 수요일에 1,438원에 거래됐고요. 전일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네, 도매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소비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소매가 상황은 어떤지 축산물 소매가 이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우 등심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수요일에 8,289원, 목요일에 8,002원이었습니다. 네, 소매가 가격 확인하고 계시고요. 9월 20일 목요일에 4,298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목요일에 2,138원이고요.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목요일 가격은 2,151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축산물 가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축산물이 또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한우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우 판매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우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약 5% 성장하였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 하나로마트 양재점 기준으로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우 선물 세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양재점에서는 한우 자조금 행사 진행으로 한우 국거리와 불거리를 평상시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판매율도 상승했습니까? 판매율은 한우 기준으로 해서 부위용, 국거리, 불고기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특히 국거리와 불고기가 더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율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인 행사를 진행한 국거리, 불고기가 많이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자조금 행사로 국거리와 불고기를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한우 등심은 신용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 반응도 굉장히 좋겠어요. 예, 가격 할인으로 인해 반응이 좋으며 판매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할인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추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높은데 특히나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참 내일부터 기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사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예. 네, 좀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생방송 가락동 365 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 풍성한 추석 보내십시오. 예. 네. 자, 내일은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낮 12시 그리고 저녁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석 특집 생방송 가락동 365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